이번 시간에는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계기로 활기를 띠게 된 조선산업의 활발한 움직임을 정부 정책과의 관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의 진행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2년 8월 대한조선공사가 옥포조선소 건설을 위한 1억 달러 차관 도입을 위해 정부의 내부 승인을 요구했을 때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차관 제공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직후인 1973년 1월 23일 상공부는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부 승인이 이루어졌음을 상공부 장관 명의의 정식 공문을 통해 대한조선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주도한 것은 상공부였습니다. 기존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의 정부 창구로 그 건설 계획의 유보적 입장이었던 경제기획원은 내부 결재 문서에서 대한조선공사의 대단위 조선소 건설 사업 계획이 상공부로부터 동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내인가를 득한 바 있다고 하여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1973년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간에는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묘한 대립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이후 경제기획원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 것은 확실합니다. 우선 1960년대 경제개발의 사령탑이었던 경제기획원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에 그 권한을 넘겨야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였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수정되어야 했습니다. 사령탑에서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와 그 기획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은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수출 100억 달러 달성과 자주국방에 골몰하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기획원의 중화학공업 육성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고 따라서 그 추진에 약한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의 건설 추진 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경제기획원은 유보적 입장을 계속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화 선언을 계기로 상공부 주도로 옥포조선소 건설을 승인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은 상공부로부터 동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업 추진에 대한 내부 인가를 얻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 상공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포함된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 사업은 1973년 1월 정부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 협조와 지원을 의미하는 내부 승인을 얻은 이후 빠르게 진전을 보였습니다. 2월 말 대한조선공사 사장 남궁년은 정부의 미국과의 차관 교섭이 극히 순조롭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동시에 차관 교섭에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 주미대사에게 동사업의 필요성을 통보하고 적극적인 교섭 지원을 하도록 훈령하였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극히 순조롭다고 보고한 미국과의 차관 교섭은 미국 수출입은행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옥포조선소 건설 계획의 시작점인 1972년 7월 홍콩 BFBC와의 차관 알선 계약은 이 시점에서 해지되었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과의 차관 교섭은 4월 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총 7,200만 달러의 차관을 연리 6% 조선소 완공 후 또는 1976년부터 10년 20회 분할 상환 한국외환은행 지불보증 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관 중 3,240만 달러는 미국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상업차관이며 차관 제공자는 미국 민간은행 MGT였습니다. MGT는 미국 수출입은행과의 차관 교섭을
알선한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홍콩 BFBC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대한조선공사가 교섭한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은 1972년 홍콩 BFBC와 계약한 1억 달러 차관과 총액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차이가 반영된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대한조선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한국외환은행 지불보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에 대한 정식 승인은 제출한 변경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결정하여 통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미 대사관을 통해 대한조선공사 차관 조건에 대한 한국 정부 동의 여부를 질의한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대한조선공사는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우선 자금 계획은 기존 1억 달러에서 7천만 달러로 줄어든 차관에 대하여 차액 3천만 달러에 대해서는 우선 자기자금으로 2천만 달러를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기자금은 두 차례에 걸친 증자를 통해 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증자 규모는 2천만 달러, 원화로는 80억 원으로 1차 증자 1천만 달러, 40억 원은 보통주와 전환사채 공모로 동일한 액수의 2차 증자는 타 자본가 참가 또는 전환사채로 한국산업은행 인수를 제한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인수의 경우 조선소 건설 후에 증권시장에 상장, 매각하여 투자금을 보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 달러는 MGT에서 국내 기자재 및 용역비 조달 목적의 내자용 차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옥포조선소의 시설 규모는 1972년 8월 작성한 원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었지만 선박 건조용 5만 톤급 선대 1기 건설이 계획에서 빠지는 대신 수리용 도계 규모가 기존 30만 톤에서 50만 톤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년으로 동일했으나 착공은 1973년 7월부터 시작하여 1975년 6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보다 7개월 정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1973년 5월 29일 개최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 사업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확장과 함께 조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하여 1973년도 선발 사업으로 의결하고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하에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 확장을 이루어갑니다. 6월 8일 대한조선공사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미국 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정식 차관계약 체결 전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정식 서면으로 확인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수출입은행과의 차관 교섭은 정식 계약 체결 단계에 와 있으며 정부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미국 수출입은행의 내부 수속 절차 규정상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사전 동의를 수락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미 대사에게 대한조선공사가 미국 수출입은행 및 MGT의 차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조선소는 정부에서 건설키로 결정된 사업이니 차관 계획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미국 수출입은행에 통보하고 적극 교섭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마침내 1973년 7월 10일 미국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총 8,280만 달러의 차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거치기간 3년, 연리 6%, 1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한국외환은행이 지불 보증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1973년 8월 16일 개최된 80회 외자도입 심의회의에서 미국 수출입은행 차관을 통한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 인가를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단위조선소 연간 350만 톤 건조 조선소 건설을 위하여 대한조선공사가 미국 EXIM 뱅크 및 MGT와 체결한 별첨 자본재 차관 계약 6,480만 달러,
미국 MGT와 체결한 별첨 착수금 차관 계약 720만 달러 및 별첨 내자용 차관 계약 1,080만 달러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가할 것을 의결한다. 1973년 10월 11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옥포조선소 건설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대한조선공사가 1972년 7월 홍콩 BFBC와 1억 달러의 차관 활성 계약을 한 지 1년 3개월 만에 계획의 실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현대 울산조선소를 의식하여 1973년 1월 착공을 목표로 했었지만 9개월 이상 지연된 출발이었습니다. 지연은 차관 교섭을 위한 정부 내부 승인을 둘러싼 경제기획원과의 마찰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차관 교섭 과정에서도 최초 차관 활성 계약을 맺었던 홍콩 BFBC가 이탈하고 미국 MGT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 중에 착공이 가능했던 것은 중화학공업화로의 정책적 전환과 그 정책 주도를 기존 경제기획원에서 상공부가 중심인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하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1973년 8월 초 상공부는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 인가와 관련된 경제기획원의 최종 검토 요청에 대하여 본사업은 1973년 5월 29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각하의 재가를 받은 조선공업 육성기본계획에 의하여 1973년도 선발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므로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쳐 1970년대 한국조선산업의 수출 전문 산업화 전환 과정과 현대중공업 및 대한조선공사 옥포조선소 건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이 대전환이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현대는 4대 핵공장 건설이라는 안보적 관점의 돌발 상황에 의해 시작된 것이었고, 옥포조선소는 최초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토대로 생존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전략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모습도 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기업 생존을 위해 구상한 수출 전문 조선소 울산조선소 건설 과정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림의 떡으로 보였던 한국 조선산업의 수출 전문 산업화의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었다면 대한조선공사의 옥포조선소 건설의 추진 과정은 성장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결정 과정으로 한국 조선산업이 수출 전문 산업화의 길을 확정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조선산업에 참여하는 1970년부터 대한조선공사가 옥포조선소 건설 계획을 공식화하는 1972년까지 수출 전문 산업으로서 현재 한국 조선산업이 원형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음은 틀림없습니다. 이 시기 정부의 역할이 작은 것은 아니었지만 주로는 민간 기업의 계획 추진을 견제 내지 조절하고 보조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중화학공업화 선언 후에 상공부의 조선산업 육성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확인됩니다.